맞아요. 지금 보면 저는 예전에는 노무현 대통령하고 비슷한 점이 많은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가면 갈수록 김대중 대통령하고 비슷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를 느끼냐 하면 최근 모습은 주류 정치인이에요. 이제 점점 더 민주당의 정치인과 당원과 지지자들이 자신들이 주류가 되었음을 알게 됐어요. 주류는 너그러운 거예요 원래. 100억 가량을 아니 250몇 억을 받는데 100억 가량을 이미 한덕수 쪽에서 써놔가지고 지금 돈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그거 야, 내 진짜. 아이템인데 그거 좀 보자. 자, 이재명 후보도 오랫동안 봐왔는데 이재명 후보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처음 등장해서 몇 번에 걸쳐서 여기까지다 하는 단계들이 있었거든요. 그 단계를 굉장히 어렵게 넘어갔어요. 어렵게 넘어갈 때마다 발전 도상인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때마다 발전했다. 근데 최근에는 또 다른 국면의 발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좀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이재명 후보의 진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재명 후보를 제가 발전 도상인이라고 이제 얘기한 거는 이제 하도 그 당시에 3년 전 대선 때 문제가 많다고 사람들이 비판하고 걱정하니까 학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해 나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이게 사람이라는 거는 어떤 자리에 가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완성된 형태의 어떤 인격이나 캐릭터를 가진 사람보다는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는 편이 좀 낫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학습 능력이 뛰어난 정치인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는 그 이상의 것이 대통령이 되고 나오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는 정말 뭐 제가 처음 봤던 2010년 지방선거 그때하고는 아예 비교가 안 되고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도지사가 되었던 2014년 그때하고도 비교가 안 되고요. 그때 이재명 맞다. 2014년, 2018년 그때하고도 비교가 안 되고요. 그때 뭐라고 그랬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반대편에서 말한 게 아니라 민주당 코어 지지층이 이재명은 여기까지다. 예. 그런 얘기 많았어요. 예, 왜냐하면 미숙하고 예. 어떤 한계가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그 학습 능력으로 그 한계들을 계속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맞아요. 지금 보면 저는 예전에는 노무현 대통령하고 비슷한 점이 많은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가면 갈수록 김대중 대통령하고 비슷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를 느끼냐 하면 최근 모습은 주류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직 인지를 못하는 건데 민주당은 오랫동안 비주류 세력이었어요.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비주류의 주류였고요.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인으로서 비주류의 비주류였어요.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기를 거치면서 민주당 전체가 한국 사회의 주류로 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 기호를 1번을 가지게 된 거예요. 2016년 총선에서 1번 가지고 와가지고 맞아요. 이제 확고한 1번이 됐어요. 이게 총선에서 3번 연속 이겨서 1번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이 사회의 주류를 대변하는 정당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의 많은 정치인들이 주류 인식이 없죠. 여전히 비주류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빠르게 주류 세력을 대표하는 정당의 주류 정치인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재명 후보도 비주류였거든 민주당에서 원래는. 비주류의 비주류죠.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류로 진입할 때 그 주류로 진입하는 정당의 비주류였어요. 그때. 근데 이 정치인이 비주류였고, 예. 예, 확고한 주류로 자리 잡은 민주당의 확고한 주류로 지금 올라온 거예요. 이게 학습 능력인데 최근에 이제 중도 보수론 이런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개혁신당 인사들이나 과거 보수 인사들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영입하고 이게 다 그건데 이게 옛날 민주당 방식의 비주류 정서로는 저런 사람을 왜 받아?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 비빔밥 되냐 잡탕밥 되냐 이런 반발이 나올 텐데 이게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점점 더 민주당의 정치인과 당원과 지지자들이 자신들이 주류가 되었음을 알게 됐어요. 주류는 너그러운 거예요 원래. 그렇죠. 예, 바다는 강물을 마다하지 않아요. 어떤 강물은 좀 맑고 어떤 강물은 좀 혼탁해도 모든 강물을 다 받아들여요. 그게 주류거든요. 좋은 해석이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주류 정당이 되었고 이재명 대표는 그것을 선도하는 주류 정치인이 됐어요. 지금 한 15년, 10년, 15년의 시기를 거치면서. 그래서 굉장히 이런 변화는 놀라운 변화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론을 폈던 거는 예전 같으면 왜 진보를 버리고 중도 보수로 가라고 그렇죠. 반발을 할 텐데 이 반발이 적은 이유는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도 느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주류구나. 주류는 품이 넓어야 돼. 이런 사람 들어온다고 우리가 변할 리도 없고. 그렇죠. 우리가 몇 사람 이렇게 영입하고 보수 인사들이 선대위에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바뀌지 않아. 이미 중도적인 위치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민주당의 기반이. 이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창비 이번 여름호의 권두 대담에 그 이남주 교수랑 백낙천 선생이 대담한 게 있는데 최근에 나온 책에 거기 백낙천 선생은 변혁적 중도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재명 후보가 변혁적 중도를 이끌고 있다고 형성시키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변혁적 중도 이 두 가지 과제를 민생, 한반도 평화 두 개로 잡으셨는데 저는 좀 더 다른 용어를 써요. 저는 유능한 중도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유능한 중도. 예, 유능한 중도는 좌우를 통합해요. 능력이 부족한 중도는 찢겨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극중주의 표방했던 안철수 씨가 한때는 민주당 쪽으로 기울었다. 그다음에 국힘 쪽으로 기울었다. 저쪽으로 포섭돼 버리잖아요. 그게 능력이 부족한 중도는 그렇게 돼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안에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 민주당 전체를 가운데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유능한 중도거든요. 유능한 중도는 좌우를 통합해요. 좌우가 빨려 들어가죠. 그렇죠. 그게 이제 구심력이 강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한 사회가 잘 될 때를 보면 민주주의 사회가 중도 진보, 중도 보수가 유능할 때 그때 극단주의 세력이 약해지고 정치가 조금 더 생산적인 쪽으로 가게 돼요. 그 전우영 교수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거 맥이 닿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김영삼, 김대중이 실패했던 단일화 그리고 3당 합당하고 그때 만들어졌던 틀대로 지금까지 왔는데 김대중, 김영삼 실패했던 단일화를 이재명이 하고 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1987년 대선 때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가 38%인가 득표해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게 역대 대통령 중에 최저 득표율이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가 YSDJ가 각각 28, 27 뭐 그렇죠. 이 정도 쪼개가고 합쳐서 55%를 가져갔어요. 맞아요. 김종필이 덩다리로 나와가지고 충청도에서 표를 또 한 10% 가까이 가져가고 이렇게 됐던 건데 그러고 나서 노태우 민정당, 그럼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신민주공화당의 김종필 이 셋이 손잡고 평화민주당 김대중을 고립시켰잖아요. 3당 합당이라는 걸 했죠. 그게 90년 3당 합당인데 그때 만들어진 지형이 최근까지 왔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30년에 걸쳐서 평화민주당에서 출발한 이 민주당이 야금야금 서진 동진하면서 수도권을 석권하고 충청도를 잡고 그건 충청도 잡은 거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그 노무현 후보가 행정 수도 충청권 그걸로 잡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4.3으로 제주도 잡고 그리고 야금야금 동쪽으로 전진해서 PK를 많이 지금 회복을 했습니다. PK가 원래 야도였는데 그렇죠. 3당 합당하면서 김영삼과 함께 넘어가 버렸고 지금 만약 이번 대선에서 PK 쪽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더 많은 득표를 한다면 이게 역 3당 합당의 효과예요. 그러니까 그 호남을 고립시키는 그 지역주의 구도 거대 보수당의 이 지배하는 지역주의 구도가 이게 이제 보수의 기술이었는데 1990년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지금 35년 동안 해체의 과정을 걷다가 이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구조 변화. 어마어마한 거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 3당 합당하면서 부산을 보수가 우리가 남이가로 붙여서 가져간 이후로 한 번도 깨지지 않았거든요. 이게 그때 민주당이 완전 비주류가 됐거든요. 그렇죠. 고립됐죠. 그거 35년 걸려서 지금 주류로 올라온 거예요. 호남 고립 전략이었는데 이제는 TK가 섬이 되는 지경이 역보이 당하는. 그러니까 지금 국힘당이 민정당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민정당. 그 이름도 민주정의당으로 아예 바꾸든가. 오래 걸렸어요. 거기에 처음으로 도전장을 내민 정치인이 노무현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노무현을 기억하는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살아남았고요. 그 네. 포위당한 그 구도 속에서 수도권 김종필 빌려와서 살아남았죠. 예. IMF 도움을 받고. 충청도에서 김종필 땡겨오고 네. 경상도에서 박태준 땡겨와서 DJT 연합을 그러니까요. 해서 겨우겨우 절반의 정권 교체를 한 거예요. 1%대로 이겼어요. 살아남은 거예요. IMF까지 벌어졌는데도 그리고 이제 그 구조의 도전을 본격 시작한 게 노무현 대통령이었고 처음으로 이 구조가 문제라고 말한 분이고 처음으로 그걸 깨려고 하셨죠. 예, 자기를 다 바쳐서 그걸 깨려고 했던 분이고 맞아요. 그 성과 위에서 쭉 와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중도 포지션으로 가서 유능한 중도로서 좌우를 통합하는 그림. 그렇게 해서 1990년 3당 합당이 만들어낸 지역주의 정치 구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처음으로 완전히 깨는 겁니다. 예. 처음으로. 이렇게 가는 거여서 저는 상당히 흥미롭게 보고 있어요. 내 일은 아니지만 뭐 내 일은 아니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본인도 예. 그 한가운데서 수많은 낙선과 욕을 먹고 수많은 실험 정당 만들었다가 깨지고 예. 그 이걸 해주는 이재명 후보가 고마운 거예요. 저는 그 나는 하지 못했지만 또 많은 분들이 도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재명 후보가 혼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흐름 위에서 이것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완성시켜가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 굉장히 즐겁고요. 그 이제 야 발전도상이 맞구나 그렇게. 대단한 장면이죠 사실. 그래서 저도 그 3당 합당부터 생각해서 지켜보면 와, 대단한 장면이다. 이번 선거가 내란 종식 하는 선거이기도 하지만 그 90년대를 3당 합당이 만들어낸 공고한 체제가 깨지는 거구나 이제 드디어. 그러니까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에 지지율 1%로 여론조사에 처음 잡혔던 성남시장이 2016년에 예. 지금 9년이 지나서 유능한 중도로서 좌우를 통합하는 그런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서 지금 와 있잖아요. 그 사이에 한 10번쯤 죽을 뻔했죠. 10번쯤. 이제 끝이구나 하는 상황이 한 10번쯤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지지층을 한 사람 한 사람 모은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어떤 바람이 휙 불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정말 그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지지층을 모아서 이만큼 온 거거든요. 대단한 거죠. 예. 대단한 거 맞습니다. 예. 굉장한 것 같고 그리고 본인이 개인적으로도 많이 변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발전도상인이죠. 예. 그 얘기는 제가 그 월요일 날 나오신다고 하니까 직접 얘기해 볼까 하는데 저도 이제 그 정치 초년병 시절부터 봐왔기 때문에 그 큰 변화를 느끼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의 탄생부터 네. 대통령 당선까지를 다 보는 경우잖아요. 드문 경우죠. 예, 아주 드물죠. 예. 아주 드문 경우예요. 예. 탄생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예. 당선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게 이제 새로운 시작이긴 한데 뭐 이런 얘기 하려고 나 부른 거예요. 예,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신경 안정제하고 상관없는 건데. 아니 이제 좀 이따 그 얘기는 하면 되고 자, 이 지난 6개월간 가장 놀랐을 때가 언제입니까? 뭐 수많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건 벌어질 일이 벌어졌구나 이런 일도 있었겠지만 야 이런 것까지 내가 예상 못했다. 12월 3일이죠 그거는. 그 물론 그렇긴 한데 그 이후로 가장 놀라웠. 12월 3일 이후에 네. 저는 제일 놀라웠던 거는 윤석열 풀어준 거예요. 저도 그래요. 석방 진짜 충격적이었죠. 그 참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자가 걸어 나온다고 다시. 와. 제가 저 윤석열이 풀려난 것이 이 조기 대선에서는 국힘당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그렇게 그렇죠. 그때는 아직 탄핵 인용이 나기 전이었는데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예, 그 얘기 했거든요. 지금 그렇죠. 사람들 아주 열받게 만들어서 꼭 투표하러 나오게 만드는 그런 그러니까 그죠. 보리밥집 다니고 뭐 영화관 다니고 그렇게 그러니까 하고 말이야. 예. 정말 잘해주고 있는데 저때 무서웠다는 사람 많아요. 맞아요. 저때 그러니까 이 뉴스공장에 나오는 것을 칭찬해주는 이 게스트들 중에 뉴스공장에 나오는 걸 칭찬해주던 가족들이 걱정하기 시작해. 이제 안 나가면 안 되냐고. 계엄 때도 그런 말을 안 했는데 다시 집어넣으면 돼요. 그런 말을 처음으로 들었다고 하는 게스트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나오는 걸 보고 정말 공포스러웠던 거죠. 이게 진위 쿠데타여서 진짜 겪어보지 못한 일이 많이 생길 거라고도 제가 했는데 얘기했어요. 그 예상도 뛰어넘는 일들이 많았어요.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지나. 마법의 산수
그 지지현 판사 어디 룸살롱 테이블 차지를 시간으로 한다는 계산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아니 그런 습관이 나온 건가?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그 지지현 판사가 이 대선이 결과가 새로운 정권으로 결과 지어지지 않는데 그 태도를 바꾸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표차를 내야 돼요. 어마어마한 표차를 내야 된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어마어마한 표차를 내야 돼요. 그냥 이기는 걸로는 안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마어마한 표차를 내야 됩니다. 당에서야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표차를 내고 말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예. 자, F4 기다립니까 밖에? 자 입장합시다. 입장. F4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아 여기 찌라시 위원회? 지라시위원회 제일 재밌어. 자 들어오세요. 자 얼른 들어오십시오. 지라시위원회. 안녕하세요. 자 아니 저 선배님 여기는 좀 많이 떨어집니다. 저희는. 우리는 격이 좀 떨어지는데 어떻게? 우리하고 같이 하면 안 되는데. 여기 다 밑바닥인데. 밑바닥인데 여기가. 어떻게? 야 아니 나는 이렇게 난 이분이 있을 줄 몰랐어. 오늘 웃기면 안 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웃겨야 돼. 저 같이 자를게요. 저 시사업계 밑바닥입니다 여기가. 아니 안 돼. 나 진짜. 정말 내가 제일 즐겨보는 프로인데. 아니 근데 우리 저기 좀 모든 찌라시는 여기서 전결된다. 아니 선배님 안 된다니까. 오늘 좀 잘해요 오늘. 잘해. 자 오늘 한 마디도 하지 마야 돼. 무슨 소리야? 순수하지 않아. 순수하지 않은 분이. 오늘 저 인지번 오늘 자, 잘해. 어제 밤까지 또 단일화 달렸다면서요? 지금 시작했어요? 지금도. 어제도 어제- 전날 밤에도 이준석을 잡으러 다녔고. 그렇죠. 어제도 심야에 이 12시 넘어가지고. 그렇죠. 10시 21분에 동대구에서 KTX 타고 김문수 후보가 마지막 유세를 하고 섭섭하다. 서울에 왔습니다. 서울에 와가지고 이준석 잡으러. 이준석이 12시부터 심야 철야 도보 유세를 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포로 갈까 동대문으로 갈까. 그럼 같이 걸을래? 그러면서 걸을래? 얘기를 하기로. 밤에 나 누가 만나지도 있다고 못했는데. 그걸 왜 하고 다니는데? 아니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걸으면서 얘기하자 해서 근데 10시 21분 11시에 국민의힘 당사에서 김문수 대기 그리고 자 근데 국회의원 의원회 가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는데 그때 이제 이준석이 좀 사라진 거죠. 그래놓고 오는 줄 알고. 예, 자 그러면 심야 철야 유세 없어 이제 걸으면서 얘기한 안 한다 하고 상계동 집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여서 또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상계동 집으로 갈까? 뭔가 예, 집에 가면 집에 가려고 며칠 동안 준비하고 있었어요. 집에서 단일화하고 손잡고 나와서 얘기하는 걸 준비하고 있는데 상계동 집에 있는데 여기서도 없다. 주진우 왜 이렇게 자세히 안 하나 보네. 아니 근데 이런 거 우리 논의해야 될 가치가 있어요 이 문제가. 여기는 이런 거밖에 논의를 안 해요. 아니 이준석 후보가 어떻게 하건 말건 그게 상관이 있냐고. 내 말이 그래서 내가 이준석 얘기하지 말라고 아무 의미 없다고 했는데도 계속 얘기해. 찌라시가 여기서 끝나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근데 이준석이 좀 계속 이렇게 완주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이제 끝났죠. 네. 끝났어 이제. 그래가지고 최종 무산 상계동 집에 갈까 말까 하다가 지금 못 갑니다. 메롱조롱 이렇게 당했다고. 김영남 의원님 요 혹시 새로운 소식 아십니까? 아니요, 뭐 새로울 건 없고 사실은 이 정도 상황이면 오히려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하자고 해도 김문수 후보 측에서 야야 안 해. 야 그래야지. 도저히 더러워서 못 하겠어. 이래야 정상 아니에요? 너무 아니, 큰 근데- 똥꼬를 찼어.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 투표 전까지만 하면 된다고 또 말을 맞아, 바꿨어요. 맞아. 그게 2014년도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 선거를 그때 통합진보당 후보가 사전투표까지 마치고 본투표 전에 사퇴한 적이 있죠. 근데 투표함 열어보니까 당시 민주당의 김진표 후보가 아슬아슬하게 그 국힘 그때 새누리당이지. 새누리당이 남경필 후보한테 아슬아슬하게 졌는데 통합진보당 후보가 사전투표에 얻은
득표가 그 표차보다 더 많았어요. 맞아요. 그랬던 적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만 해도 사전 투표율이 낮을 때고 지금은 사전 투표율이 워낙 높아서 자, 사전 투표 시작 전에 하는 게 맞죠. 그렇죠. 이제 단일화는 거의 끝났어요. 변수는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이 단일화 없다 얘기를 했는데 뒤에서 이준석 캠프하고 김문수 캠프하고 경쟁력 조사를 할 것으로 그 문구를 가지고 얘기한 거. 아 그래? 그러면 얼마 전까지. 그래 합쳐. 그럴까요? 합쳐. 합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문구까지 갔는데 왜 깨진 거야? 자, 이재명 결정적으로. 하려고 했단 말이야. 경쟁력 조사 김영남 누가 더 의원이 할 강한가? 거다 한 것처럼 하려고 했어요, 그죠? 그렇다니까요. 근데 왜 깨진 거야? 막판에 이 돈 얘기를 제대로 못했겠죠. 당대당 통합을 하고 선거비 보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갔어요. 그렇지. 이준석 후보가 자기 선거 비용을 다 당의 부채로 남기고 예. 선거 끝난 다음에 당대당 통합을 하면 자산과 그렇죠. 부채를 해결되는데. 다 승계하게 되니까 네. 그렇게 털어야 되는데 그거 얘기를 안 하면 안 되지. 그 얘기가 지금 안 됐습니다. 결국 그러면 뭔 얘기를 한 거야 지금까지.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한 거야? 못했죠. 뭔 얘기를 한 거야? 그 얘기를 안 하면은 윤석열과 안철수의 단일화 때 마지막 때 이게 190억 원 정도의 그 선거비 보존 얘기를 아무도 정리를 못하다가 윤석열 쪽에서 누군가 딱 나와서 내가 책임질게 하고 정리했잖아요. 맞습니다. 그 마지막 그 해결을 못했어요. 결국. 돈 내는 근데 사람이 어제 김종혁 그 한동훈 후보 측 후보가 아니라 전 대표 측의 측근이신 김종혁 전 최고가 라디오에 나와서 말한 게 자기네가 왜 이렇게 웃어요? 자기네가 뭔가 수수하지 않은 얘기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 당원들에게 여론조사를 돌렸는데 네. 마치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가 아닌 것처럼 새로운 업체가 그냥 일반 여론조사하는 것처럼 전화를 하고 돌렸대요. 그래가지고 각 당협 위원장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고 어떤 표를 찍을 것인지 이런 걸 꼬치꼬치 다 캐물었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왜 하느냐. 그리고 왜 그거를 속여서 당원들에게 물어보는 것 따라서 안 물어보고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여론조사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그걸 했느냐. 이걸 가지고 나온 결론을 가지고서 뭔가 자기네끼리 해보려고 한 거 아니냐. 단일화를? 그러니까 단일화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여론조사는 네, 뭐예요? 한동훈 진영에서 얘기를 했습니까? 한동훈 쪽에서 했습니까? 한동훈 내에서 한 게 아니라 예. 국민의힘에서 했는데 그걸 한동훈 쪽에서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모르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 당원들 다 조사받았다 그러고 옆에 있는 당원들 다 받았다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러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이 뭐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여론조사도 못하고 홍보비도 못 써요. 왜 그러냐면은 이양수 사무총장이 딱 100억 이상을 한덕수 홍보물 만들려고 준비를 다른 데다 쓴 거예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이미 지금 한독수 인쇄가 된 거야? 아니 그런 거 한덕수 홍보 때문에 예산을 더 다른 업체에다 밀어주고 그 홍보물을 만들어서 지금 김문수 차량도 없고 옷도 없고 지금 TV 광고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 돈을 한덕수가 될 줄 알고 한덕수 홍보물을 만들었다니까 이미. 홍보물을 만들었다고? 네. 등장 인물을 찍었어, 한덕수로 그러면? 해놨다는 거죠. 이름도 한덕수를 쓰고 네. 공보물에 얼굴도 그 돈을 한덕수. 이미 줬다? 이미 해결됐다. 그것 좀 보자. 그래서 100억 가량을 아니 250몇 억을 받는데 100억 가량을 이미 한덕수 쪽에서 써놔가지고 지금 돈을 못 쓰고 있는 상황. 아니 그거 야, 레어 진짜. 아이템인데 그것 좀 보자. 그래 여론조사도 못 레어 하고 아이템. 돈을 못 쓰고 지금 김문수를 못 보는 이유가 이거 거기 맞는 있어요. 얘기야? 맞다니까. 이상한 걸 다 알아. 저거 봐, 저게 지금 나왔다니까. 국힘이 당원들에게 누구 지지하냐고 여론조사하면서 난리가 나가지고 어제 저게 지금 저게 공개가 이제 됐어요. 나중에 당권 선거 지금 저쪽은 당권밖에 대통령 생각이 없는 선거를 하는 게 거야. 아니야. 지금. 그렇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가지고 한덕수 티셔츠 갖고 싶어나. 끝나고 나서 당권 선거 할 네, 저것 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당원들 성향 파악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저런 한 거죠. 그렇죠. 당대표 선거. 하여튼 한덕수 티셔츠가 찍혔던 거 맞지? 맞다니까. 나 그거 사와야 되겠어. 사와가지고 그거 레어템인데. 그러니까 아니 경매해야 되겠어. 근데 너무 많이 찍었습니다. 이거 나중에는 휙 풀릴 수 있습니다. 좀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조금 있으면 나중에 베트남 이런 데서 그렇습니다. 캄보디아 이런 데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거예요. 캄보디아 좋다. 나 지금 캄보디아랑 중요한 거 2개 지금 들고 나왔는데 언제 나 잠시만. 그래서 지금 광고도 못 하고 김문수 차량도 못 만들고 인쇄물도 못 만드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히든 카드 코미디. 이낙연의 찬조 연설이 오늘 나옵니다. 이낙연